고등수학하 함수입니다. 자, 함수를 배우기 전에 대응이란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학습해 볼 텐데요. 대응이란 하나에 하나씩 짝짓는 것을 말합니다.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응이라는 말뜻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집합 x와 y에 대하여 집합 x의 원소에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합니다. 이때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면 x에 y가 대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 x의 원소 1이 집합 y의 원소 c에 대응을 했고요. 원소 2는 원소 a에 대응하고 원소 3은 원소 b에 대응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대응의 관계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이제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함수란 두 집합 x, y에 대하여 집합 x의 모든 원소가 빠짐없이 집합 y의 원소에 오직 하나씩 대응할 때 이 대응을 f라고 하고 그것을 x에서 y라고 방향성을 지어주는 함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f는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합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 y가 대응할 때 이것을 y는 fx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사실 이게 실질적인 함수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은 그냥 그래프적인 의미로만 함수를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어떨 때가 함수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려면 x의 모든 원소가 y에 오직 하나씩 짝이 대응이 돼야 됩니다. 짝이 두 개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가 모든 x가 y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출발하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대응을 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대응을 하긴 하는데 얘가 오직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대응하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집합적인 함수의 얘기고요. 우리가 그래프적으로 본다면 1차 함수죠. 함수이기 때문에 x가 하나 가면 y 값이 하나 결정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x가 하나 결정되면 y가 하나씩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게 아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바로 원이 있습니다. 원. 왜냐? 원은 이렇게 x축이 있다고 쳤을 때 x를 결정했어요. 이게 함수값이 가겠죠? 어디로 갑니까? 위로. 그런데 아래도 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상황과 같은 상황이라 원은 함수라고 하지 않고 원의 방정식이라고 배우게 된 겁니다. 자, 또 한 가지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는 약간 생각했을 때 함수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상황인 거죠. x가 결정됐을 때 y가 결정됐습니다. 근데 이쪽에 x가 y 값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y가 겹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 1이 5로 대응하고 2도 5로 대응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x의 모든 원소가 y에 대응하면 되고 그게 겹쳐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가 겹치는 거, 네, 그런 상황도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 x가 마이너스 1, 0, 1을 원소로 갖고요. y는 마이너스 1, 0, 1, 2, 3을 원소로 갖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모든 이 함수 그래프에다가 모든 함수식에다가 x의 집합 원소를 집어넣습니다. 그랬을 때 y 집합 안에 원소가 없는 게 나오면 함수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 되니까 1이 있고요. 0 집어넣으면 0 있고요.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다가 한번 집어넣을까요? 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더하면 2가 있고요. 0 집어넣으면 1이 있고요. 1 집어넣으면 2가 있습니다. 얘도 상관없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절대값이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어도 1 집어넣어도 1이니까 3이 나오겠죠?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옵니다. 됩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예 있고요. 0 집어넣으면 1의 제곱에서 1 빼는 거니까 0 있고요.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에서 1 빼니까 3 맞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정답인 겁니다. 자, 3번은 x에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3이므로 4라서 y의 원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은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 향할 때 정역 x의 원소 x와 이에 대응하는 함수값 fx의 순서상 x, fx라고 할 때 이것을 원소로 갖는 전체 집합 g라는 것이 있었을 때 이것을 함수 fx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함수 y는 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일 때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면 직선 또는 곡선이 됩니다. 어떤 대응이 함수이려면 정의역 x의 각 원소에 공역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함수 그래프는 집합 x의 원소 a에 대하여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 보시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원의 방정식이죠. 네, 이 그래프와 직선 x는 a의 교점이 두 개 또는 한 개 또는 없을 수 있죠. 여기가 한 개일 거고 여기는 없을 거니까 뭐 반대편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이미 두 개 만난 시점에서 이미 아닌 거죠. 그리고 오른쪽 거 보시면 직선 x는 k라는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우리는 x는 a에 대한 걸 직선을 한번 계속 그려볼 텐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요. 이게 오른쪽으로 계속 당겨지다 보면 이 x는 k와 일치할 때도 있을 거잖아요. 이때는 교점이 너무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함수를 체크할 때는 세로 테스트 방법이라고 부릅니다. 세로 테스트 방법, 이거는 함수다. 함수인 거 아닌 거를 구별할 때는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건 모두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만나지 않거나 혹은 한 개보다 많은 2개 이상 만나게 되면 바로 그것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함수입니다. 자, 함수가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항등함수, 두 번째 상수함수, 세 번째 1대1함수고요. 뒤로 더 넘어가 보면 합성함수도 있고요. 역함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함수부터 알고 넘어갈 텐데요. 첫 번째 항등함수입니다. 우리가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항등식과 같은 개념입니다. 정역 x의 각 원소가 자기 자신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결국에 함수 f가요, x에서 y로 가는 게 아니라 x에서 x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fx에 x를 넣으면 바로 함수값이 x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항등함수라고 하고 표기로 i라고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상수함수입니다. 정역 x의 모든 원소 x에 공역 y가 단 하나의 원소만 대응할 때 그것을 바로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즉 f가 x에서 y로 향할 때요, fx 자리에 하나 넣어주면 그 결과값, 함수값이 전부 다 c라는 것으로 동일하게 나오는데 그 c가 바로 y의 원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 1대1 함수입니다. 함수 f가 x에서 y로 갈 때 정역 x의 임의의 원소 x1과 x2에 대해서 두 개의 원소가 같지 않다면 함수값도 같지 않다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명제를 배운 이유죠.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하고요. 공역과 치역이 같다면 그 상황에서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아래 보시면 포함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함수 안에 1대1 함수가 있고 그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x1과 x2가 값이 다르죠. 이때 y1과 y2, 즉 fx1과 fx2의 값이 다릅니다. 이러면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을 보시면 x1과 x2가 다르죠. 그리고 여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1대1 함수입니다. 그런데 상세하게 나누자면 오른쪽은 1대1 대응인 겁니다. 얘는 1대1 대응. 그 이유는 치역이 남지 않아요. 왜냐? 매끄럽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왼쪽을 보시면 여기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공역 안에 있는 이 y의 원소들이 x에 대응된 게 없습니다. 그죠? 여기 알파는 대응이 됐어요. 그런데 이 알파 말고 알파 이 베타 사이에는, 특히 그리고 베타도 마찬가지, 대응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공역이 남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1대1 함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개념 정립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예제를 한번 보시면 집합 R에서 R로 함수가 간다라는 건 실수에서 실수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라달라는 건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수는요, x가 y에 하나씩 대응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역은 됩니다. 니은은 안 됩니다. 디귿 안 됩니다. 리을 됩니다. 개념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라면 나는 세로로 선을 몇 개 그어봤었을 때 안 만나는 게 있거나 두 개 만나는 게 있으면 아니야, 리을은 의심해 볼 수 있긴 하지만 하나씩 다 만나죠. 그래서 함수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예제 보시면 집합 x의 원소가 a, b가 있고요. 이것이 x에서 x로 가는 함수라고 합니다. f는 항등함수고요. g는 상수함수라고 할 때 이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근데 f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항등함수입니다. a를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보는 건 fb는 b가 나올 거죠. 근데 g는요, 상수함수인데 g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a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얘는 g에 b를 집어넣어도 a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값은 a 플러스 b라고 적는 겁니다. 자, 4번 보시면 x가 3보다 큰 것들만, 그리고 3까지 포함해서 집합 원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요, 2보다 크거나 2까지 원소로 갔는데요. 이때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1대1 대응이라고 한다면 상수 a 값을 구해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2차 함수를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얼마죠? 그렇죠, x는 1입니다. 이때 우리는 x를 3부터 볼 겁니다. 3부터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것만 보는 거겠죠? 이때 우리는 y가 2입니다. 2부터 출발할 겁니다. 결론, 여기가 2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fx 자리에 3을 집어넣어서 그 결과가 2가 나오도록 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x와 y의 역할을 바꾸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1대1 대응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 이유는 집합 x가요, y에 다 대응이 되는데 오직 하나씩 대응이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 f가 1대1 대응이라면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y에서 z로 가는 함수이고 f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집합 y의 각 원소 y에 대하여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 x는 단 하나 존재합니다. 이때 집합 x의 각 원소 집합 y의 각 원소 y에 fx는 y인 집합 x의 원소 x를 대응시키려면 집합 y를 정역으로 하고 집합 x를 공역으로 하는 새로운 함수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 함수를 바로 f의 역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기호는 f의 -1 지수승으로 쓰면서 인버스라고 읽습니다. 또한 f의 역함수는요, 대응 방향이 반대로 바뀐 함수이므로 원래 함수의 공역이 정역이 되고 정역이 공역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역대응이 함수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우는 1대1 대응밖에 없기 때문에 따라서 역함수와 1대1 대응은 필요충분 조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제를 풀 때 역함수라고 주지 않고 조금 더 돌려서 1대1 대응이라고 주기도 하고요. 가끔은 1대1 대응이어야 되는 문제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돌려서 표현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는요, 또한 성질들이 있습니다. 역함수가요, 사실 여집합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돌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에 역함수를 매기면 본인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역함수와 원래 함수와 합성을 하면요, 항등함수가 되는데요. 이게 순서가 바뀔 때마다 방향성이 바뀝니다. 예시로 든다면 x에서 y로 가는 게 f고 y에서 x로 가는 게 f 인버스잖아요. 그러면 여기 먼저 나온 것처럼 f를 먼저 할 거니까 정의역이 x에서 치역이 y로 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합성을 다시 정의역으로 들어가면 y에서 x로 가는 거니까 x가 정의역, x가 치역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 보시면 f 인버스를 먼저 할 거니까요. f 인버스라는 건 y에서 x로 먼저 가는 거죠. 그리고 그 x를 넣었을 때 y로 가는 거죠. x를 넣었을 때 다시 y로 가는 거. 그래서 y에서 y로 가는 항등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입니다. g 합성 f 그리고 f 합성 g가 항등함수가 나온다면 서로가 서로의 역함수가 되어주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어떤 두 함수를 합성을 했는데 본인 자신있게 나왔다? 그러면 역함수인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마지막 역함수는요, 이렇듯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f 합성 g에 인버스를 매기라고 하면 이것을 지수법칙처럼 나눠준다고 하면 f 합성 g 합성이 아니라 g 합성이 먼저 오고 f 합성이 그 다음에 오는 겁니다. 안에 세 개가 일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 거꾸로 방향성을 정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합성이 될 때 이렇게 순서로 매기면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역함수로 갈 때는 이걸 전체를 역함수로 보내주는 거니까 반대로 진행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역함수 자체를. 자, 이제는 역함수를 그럼 과연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에 대한 건데요. 첫 번째, 1대1 대응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두 번째, x랑 y를 바꾸어 줘서 x는 f의 y의 꼴로 나타내어 줍니다. 그런 다음에 y에 대하여 정리해서 y는 꼴로 고쳐주시면 바로 역함수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밑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적으로 말고 그래프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건데, 아까 x랑 y를 바꾼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고등수학 상에서 배웠었던 대칭이동 중에서 직선 y는 x에 대한 대칭입니다. 그래서 y는 x 직선을 그려놓고요, 그 fx를 대칭시킨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그게 바로 역함수 그래프를 쉽게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고 마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유제 한번 보시면요,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1일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만 볼 때 역함수의 식을 구하고 정역과 치역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우선 함수를 한번 그려보자면 여기서만 그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수적으로 봤었을 때 y는 x에 대하여 대칭인 거기 때문에 이런 함수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 식적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거냐면 x랑 y랑 자리를 바꿔줍니다. 그런 다음에 y 제곱으로 식을 다 변경해 줍니다. 이것을 y는 쓸 건데 우리가 방금 그려봤듯이 함수의 개형이 루트 x-1일 때만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x-1일 때는 저 그래프가 나오지 않죠. 자, 그래서 역함수의 식은 구해놨고요. 이젠 정의역과 치역을 구할 텐데 x랑 y가 자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처음에 주어졌던 정의역이 치역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이때 y의 값을 구하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역함수 살짝 잘못 그렸죠. 요런 상태에서 그려지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여기가 0,1이었으니까 1,0일 때부터 시작해서 그려주는 거, 이렇게가 역함수 식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유제는요, 그 다음 예제는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정의되어 있는 함수 두 개가 있을 때 뒤에 보니까 역함수의 합성함수를 해놨네요. 그래서 먼저 여기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의 합성, g의 역함수, 그리고 나중에 앞뒤로 합성이 원래 있던 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부터 진행을 할 건데 f1은 얼마입니까? 4겠죠? 그 다음에 g 역함수 4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냐면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4가 나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보는 게 g의 역함수 4를 구해주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넘겨주면 8이고 x에 4를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g 인버스는 4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f의 f 인버스를 합성했잖아요. 그럼 얘 뭡니까? 항등함수겠죠? 네, 그래서 항등함수에 4를 집어넣으면 값은 4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 함수 단원에 대한 설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개념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설핏 알고 문제 푸시면 정말 시험장에서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정말 폭넓게 이해를 하셔야 심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